29일 오후 방송되는 KBS 1TV 1일 드라마 기막힌 유산 30회에는 부영감이 부백두와 부설학 등 자식들을 전부 불러놓고 공개옥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는 반전이 그려진다. 공개된 기막힌 유산 30회 예고 영상에 따르면 공개옥은 자신의 뒤를 캐내려는 부씨 형제들 때문에 맘이 편치 않다. 극 초반 부영감은 술에 취한 셋째 아들 부설학이 망치를 들고 공개옥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호통친다. 부영감이 고함을 지르자 부설학은 당황하고 설학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공개옥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숨막혀 죽는 줄 알았네라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앞서 방송된 29회에서 부영감은 개옥에게 드릴과 망치를 주고 집안 곳곳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술에 취한 부설학은 망치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는 개옥을 보자 부친 부영감을 해치는 것으로 오해의 개옥에게 달려들어 망치를 빼앗았다. 이날 김종두은 꽃다발을 들고 절친 부영감을 찾아와서 개옥에게 계약결혼 기념 꽃을 건넨다. 한편 부씨 형제들은 개옥의 가족을 찾는데 혈안이 된다. 돌쇠 심부름센터 오 사장은 부금강에게 개옥의 가족들이 개옥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전한다. 이에 부금강은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 꽃뱀처럼 하고 다녀라며 개옥의 정체를 의심한다. 막내 아들 부알라가 각방을 쓰는 부영감과 개옥을 두고 형들에게 아빠랑 같이 앉아 라고 하자 부금강과 부설학이 펄쩍 뛴다. 한편 부영감은 어쩐 일인지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은다. 개옥은 부영감이 새끼들 싹 다 불러 모아라고 하자 개옥은 긴장한다. 이에 개옥은 전부 다 모이라. 갓나 새끼들이라는 문자를 부씨 아들들에게 보낸다. 부영감 호출로 집으로 온 큰아들 부백두를 비롯해 첫째 며느리 윤민주, 둘째 며느리 신혜리 등 부씨 형제들은 개옥에게 삐딱하게 인사를 한다. 그러자 부영감은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내 남은 인생 이 사람한테 의지해서 살기로 했다라고 선언한다. 공개옥이 부영감 눈치를 보면서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혼인신고 라고 입에 올리자 윤민주가 펄쩍 뛰면서 그 혼인신고 라며 입에 거품을 문다. 부설학은 한술 더 떠서 테이블을 펄쩍 뛰어 건너면서 누구 맘대로? 라고 고함을 지른다. 자식들 반응을 살피던 부영감은 격분해서 내 맘대로라고 호통친다. 말미에 공개옥은 제일 심하게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부설학의 머리채는 잡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진다. 박인환, 강세정, 신정윤이 최근 보기 드물게 막장 드라마가 아닌 6회, 3회, 통쾌한 가족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기막힌 유산은 평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기막힌 유산 신정윤이 박인환이 강세정과 함께 살겠다고 하자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1일 드라마 기막힌 유산에서는 공개옥이 한껏 꾸미고 부설학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설학이 개옥을 끌고 가려는 것을 본 영배가 그거 못나? 라고 호통쳤다. 이어 개옥은 설학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온의 아빠? 아빠라니 유부남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큰 딸을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설학은 이 사람이랑 다 같이 이 집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었고 개옥은 신혼이니까 나가서 둘이 지내는 것도라고 의견을 냈다가 눈치를 보며 다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라고 말했다. 이에 설학은 가온아 좀 싸서 나와라며 딸 가온에게 나오라고 했다. 이어 개옥이 말리는 가운데 영배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일절 신경 안 쓸 테니라고 말했다. 영배에게 설학과의 관계를 설명한 개옥이 근데 손녀딸은 몇 살이에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 애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 이에 영배는 시끄러워 그딴 거 없다. 혹시라도 가온이 앞에서 애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라고 단속했다. 설학은 개옥이 자신의 싱글파파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곱씹었다. 그는 내가 큰딸 있는 아버지면 어쩔 건데라며 괜스레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이어 설학은 과거 미혼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10수년 전 당시를 떠올렸다. 10대 당시 어린 딸을 집에 안고 들어온 설학은 영배에게 죄송하다라며 딸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했다. 설학은 당시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후 딸 가온을 민주에게 맡긴 설학이 민주에게 전화했다. 민주는 진짜로 집 나온 거냐라고 물었고 설학은 어떻게 같이 지내냐. 가온이도 있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가 그럼 아버님 그 여자랑 둘이 있는 거냐라고 말하자 설학은 한라한테 가보라고 하겠다. 가온이 좀 부탁하겠다라고 말했다. 설학은 영배와 개옥 둘만 있게 된 상황에 불안한 나머지 결국 다시 집으로 몰래 돌아갔다. 개옥은 손빨래 중이었고 설학은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러다가 설악은 영배의 방 앞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거실에서 자고 있는 설악의 영배는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큰 소리 치고 나갈 때는 언제 고라고 말했다. 이어 설악은 계옥에게 오후에 회사 앞으로 좀 나오지? 라고 말했다. 영배 가족의 유산에 대해 공부하던 계옥은 유산을 제대로 나눠주려 위장결혼을 하자고 했던 영배를 떠올리며 이렇게까지 해서 나눠줘야 할 사연이 있나? 있는 사람들도 참 피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옥은 근데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마누라인 척만 하면 된다면서요? 라고 물었고 영배는 마누라 행세만 하고 내 돈 3억 꿀꺽하려고 했냐? 계획이 다 있다라고 답했다. 이후 계옥이 영배의 도움으로 한껏 꾸미고 설악을 찾아갔다. 이에 설악은 계옥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어진 예고에서는 영배와 계옥의 결혼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혈안이 된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금강은 계옥의 방에 비밀 위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설악은 계옥의 친구 수민을 만나는 등 계옥 가족들의 뒤를 캔다. 수민으로부터 계옥이 돈을 벌러 울릉도에 간다고 한 뒤 사라진 것을 파악한 설악은 울릉도 이거 아주 완전 범죄네라며 기가 막혀한다. 설악은 수민에게 그 사람 가족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며 계옥의 가족관계를 물어본다. 이에 수민은 전화로 계옥에게 언니네 가족 찾아라며 설악이 가족에 대해 묻고 갔다고 전한다. 그런 가운데 미희는 계옥이 계약결혼 착수금을 받은 돈으로 손자 장원과 함께 가게를 오픈할 준비를 한다. 트롯 대세 가수 조항조와 진성이 우리엔터테인먼트와 손잡았다. 13일 우리엔터테인먼트 측은 조항조, 진성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두 아티스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항조와 진성이 가수로서의 역량을 펼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항조는 지난 1978년 록밴드 그룹 석이 1999년으로 데뷔해 남자라는 이유로 사나이 눈물사랑 찾아 인생 찾아 고맙소 등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꾸준한 사랑을 이끌었다. 최근 조항조는 KBS 1일 드라마 기막힌 유산 OST이자 코로나19 극복송 걱정 마라 지나간다 발매와 더불어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 독보적인 가창력과 팔색조 매력을 백분 발휘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진성은 긴 무명 가수의 생활을 끝내고 보릿고개 안동역에서 태클을 걸지마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진성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특유의 순발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남녀노소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조항조와 진성의 노래는 최근 트롯 붐을 일으킨 TV 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김호중, 장민호, 정동원 등이 경연곡으로 선곡해 큰 화제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좋은 음악을 통해 본받고 싶은 음악인이자 귀감이 되는 선배로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펼칠 다채로운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양성뿐만 아니라 공연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조항조와 진성을 비롯해 가수 남희애, 동호, 서희 등이 소속돼 있다.